네, 오늘 10차 변론 기일과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이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탄핵 심판 마지막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 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두 번 불출석하고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1시간 신문하고 10분 휴식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오늘 출석을 결심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진술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의사가 강력했으나 네. 구인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절차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있었고 예. 그에 따라서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강제력까지 동원돼서 내가 출석을 하는 모습보다는 내 말로 자진해서 오겠다라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라고도 보이고요. 또다시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공전이 되면 또 헌법재판관들이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기일 지정에 대한 지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변호인과 상의해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조지호 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6차례 전화해 들어가는 의원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그대로 증언을 이어갈지가 관심이었는데 국회 측 신문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태도를 보였어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 이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주된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대통령 측에 강도 높은 신문이 이어질 경우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불리한 지수를 공개적인 헌법재판관에서 하는 것도 심리적인 부담 플러스 본인의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아예 진술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검찰에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10회 이상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데 협조는 하면서 수사 협조는 하겠지만 네. 지금 헌법재판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서 중요한 증인으로서 형사사건의 불리함을 감당할 정도로 진술은 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조지호 증인이 오늘 유의미했던 측면은 예. 이 검찰 조사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예. 결국 조지호 증인의 증언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진술은 검찰 조사 성실하게 받았고 그 부분 내가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조지호 청장의 검찰 신문조서를 잘 파악하면서 거기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겁니까? 조지호 청장에 대한 그 진술 조서, 피의자 예. 신문 조서는 이미 증거 능력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법정에 나와서 내가 그대로 진실대로 대답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신빙성이 더 보강돼서 매우 높은 증거 가치를 가지는 조서가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이겠죠. 예. 이런 조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측에서는 이 조서에 적혀 있는 사실관계가 매우 부당하고 사실과 다르고 왜곡되어 있거나 기억에 대한 어떤 편집 오류 또는 진술에 오염이 있다라고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오늘 증인으로 채택을 한 것인데 예. 조지호 청장은 그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과 관련한 공소 사실은 대답하지 않겠다. 진술이 제한된다. 이미 입장을 정하고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신빙성 여하를 다툴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발생을 했고 예. 대통령 측에서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증인이 그럼 역순으로 올라가 보죠. 두 번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왔는데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오늘 중요한 점이 어떤 건지 약간 헷갈리는 게 메모의 시점과 장소냐, 메모의 내용이냐, 체포할 사람들이 뭐 10몇 명이 있는데 그 체포할 사람을 대통령이 언급한 것 자체가 잘못이냐, 어떤 거예요? 결국은 이제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결국 홍장원 전 차장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을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증인으로서 선서에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증언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 증언 그대로가 사실에 부합하고 진술로 볼 만큼의 신빙성을 가지고 증인 가치가 높은 증명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다툼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탄핵에 대한 어떤 공작을 하고 있는 핵심 인물로 거론하는 만큼 홍장원의 거짓말과 홍장원의 모순된 점, 불일치하는 점,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염됐다는 점을 밝히고자 재차 증인 신청을 한 증인의 지휘였습니다. 네. 즉 핵심적인 관건은 오늘 대통령 측의 어떤 신문의 내용이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믿기 어렵거나 굉장히 모순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 불일치하는 사실관계 특히 지역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겠으나 예. 본인이 스스로 해명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들어봤을 때 그 일부 번복되거나 바뀐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가 이 두 가지의 평가입니다. 다만 오늘 관련해서는 다소 혼재된 여러 가지 진술 속에서 좀 추상적이거나 애매하게 판단이 보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결국은 종합적인 진술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홍장원이라는 증인이 가장 유력하고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술 없이면 주요 요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혀내기 도저히 어렵다.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증인들도 존재하고 다른 공범들 또는 다른 참고인들, 예하 부대원들이 같은 취지의 진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은 수많은 수십 명, 수백 명 중에 한 명의 진술이기 때문에 예. 아주 높은 강도로 대통령 측에서는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재나 국회 측에서 관련된 탄핵 소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홍장원 전 차장이 1차 증인과 증언 때에서 이야기한 것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 큰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증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홍 전 차장은 본인도 CCTV를 확인했다면서 몇 가지의 의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문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의미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기억하는 것과 CCTV 내용이 좀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도 있고요. 특히 이런 CCTV가 외부적으로 공개되거나 특정인들에게 전달된 부분에 대한 또 우려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렇게 홍장원 전 차장이 증언을 하고 언론 인터뷰를 할 당시에 본인의 기록을 좀 복귀하는 차원에서 객관적인 어떤 동선이나 관련된 보통 우리가 증언을 할 때 일기장을 한번 보세요. 캘린더를 보세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찍혀 있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서 시간과 일정을 한번 맞춰보자. 그러지 않으면 오류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네. 사람인지라 완벽하게 기억을 구현하는 것이 통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실을 재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만으로 재판부들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지만 예.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이거를 허위로 위작하는 거 아닌가 연출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1차 증언 때는 좀 부실한 준비를 통해서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다 보니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다 보니 본인도 스스로 CCTV 내용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관련된 또 보좌관들의 진술을 들은 걸로 확인이 되고 원본을 제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 원본까지 제출해야겠다라는 생각하에 오늘 원본의 메모와 1차, 2차, 3차까지 모두 제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이런 과정에서 1차와 2차가 조금 진술이 바뀌었다고 믿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1차에 잘못 진술된 부분이 2차에서 해명이 됐는지는 전적으로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적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과 윤 대통령의 입장은 확연하게 다른 거잖아요. 체포 그 인원 그러니까 방첩사와에 대해서 방첩사를 왜 언급했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는데 이랬어요. 둘이 육사 선후배니까 홍장원 전 차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육사 선후배니까 육사 선후배끼리 간첩을 잘 잡아들이라는 이야기였다. 그걸 전화로 말한 거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엮어서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했다고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윤 대통령이 표현을 했거든요. 완전 다른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 직접 진술했다는데 그 진술에 무게감이 있는 주장의 내용인데요. 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각에서 이런 반론이 있죠.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굉장히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왜 국정원 1차장에 전화를 했는가, 예. 비상계엄의 문제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용건으로 이렇게 전화를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으니 네. 여인현 전 사령관과 육사 선후배 관계이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것은 관련된 간첩 업무를 지원하라는 또는 격려의 차원에서 전화했고 예. 아무리 계엄 선포 전후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익이 있었고 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간첩 관련된 내용만 지시를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설명인 거죠. 예. 다만 이제 홍정원 전 차장은 목적은 없긴 했지만 싹 다 잡아들이라는 이야기의 목적어를 후에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는 이렇게 이제 체포 명단에 대한 지원 요청으로 인식하고 이해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당시 여인영 전 사령관 그러니까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그 문구는 거의 일치합니다. 네. 그런데 방첩사가 하는 업무 중에 간첩 잡는 것을 도우라 하는 것인지 현재 발생한 현안인 주요 요인에 대한 체포를 지원하라고 하는 것인지 두 명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한쪽은 인식의 오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통상 예정되는 상황이어서 대통령 측은 오늘 명시적으로 홍정원 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그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 신문 과정에서 홍장원 전 차장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재판부가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이 대통령과 몇 번 만났는지 직접 질문을 했는데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과 6번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한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이 부분은 왜 국정원장을 두고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주요 명령을 하달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묻고 있다. 그리고 양쪽에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판단하고자 이제 재차 질문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주요 진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판단의 영역으로 남는 건데 이 재판관의 질문의 요지는 소위 말하는 국정원장을 패싱할 정도로 1차장이 대통령과 친밀하거나 더 신뢰를 받거나 중요한 업무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지위라고 개인적 신뢰관계가 공고했기 때문에 1차장에게 전화해서 이런 지시를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주장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가설로는 그 당시에 마땅히 국정원장에게 지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이 미국에 출장 갔다라는 것으로 오인해서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그 다음 2인자에게 전화를 했다. 이런 가설이 두 가지가 지금 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다 일리 있는 이야기고 병립할 수 있는 사실관계이긴 합니다. 재판관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 그 당시에 왜 1차장이 이런 전화를 받았을까? 국정원의 지휘 체계상 국장원장한테 먼저 전화를 하고 국정원장이 1차장한테 지휘를 내리는 것이 통상의 모습인데 이상하다. 이 점을 이제 의문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총리도 그 윤 대통령 측에서 먼저 신청을 했잖아요. 지금 국회 측에서도 그 같이 주 신문하겠다는 말을 한 상황이었는데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까지 한 총리의 그 발언은 그렇게 유리한 발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신청을 했을까요?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주장과 주요 요지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회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국무회의의 실체적인 절차적인 흠결이 지대했고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입에서 이끌어낼 주된 이제 유리한 진술이라는 것은 우리 국정의 1인자는 대통령이지만 또 국정의 2인자는 국무총리직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직에 있는 한덕수 총리가 그 당시 비상위기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이 반대되는 불리한 진술이 나올 것을 예정하면서도 증인 신청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불리한 진술은 이미 헌법재판관들에게 다수의 증거로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리한 진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아. 혹여라도 유리한 사실관계가 나온다거나 한덕수 총리가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조금 더 대통령 측에서 유리한 어떤 증언을 한다고 한다면 이 내용은 대통령 측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초반에 그 당시에 예산 삭감이라든가 관련된 제2 요구의 어떤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위기 상황이 아니었느냐. 예. 그 점을 강조하고자 증인 신문을 통해서 재차 그런 내용들을 확인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관련해서는 뭐 양곡관리법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런 만큼 그 당시 대통령이 뭐 독재를 준비한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기능 마비나 예산 삭감에 대한 위기의식과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총리 입으로서 확인시키고자 불렀다라고 보이지만 전반적인 내용들은 국민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정치 예. 현안이었기 때문에 다수 뉴스로도 보도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부분은 아니었다. 그런 점은 또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에 대한 질의를 집중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리한 증언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대중들 특히 이제 지지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일부 내용들이 국무총리 입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부 우리에게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할 것이지만 예. 다수의 이제 법률가들은 이런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야당의 횡포, 특히 다수덕을 가진 야당이 정치적으로 좀 비판의 소지가 있거나 소위 말하는 입법 독재를 실시한다라는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국정 운영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 그걸 해결하는 수단은 우리 헌법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서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예정하는 것이지 예. 군 병력과 경찰 병력을 수천 명을 동원해서 이 무력으로 여러 가지 어떤 무력 행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결국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 자체가 위법하고 위헌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위헌성, 위법성이 더 짙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대통령이 그 당시 상황을 비상 사태라고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입법의 부분, 이런 예산 삭감의 문제만으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는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국무총리도 오늘 나와서 비상계엄의 비상사태 상황이었다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로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또는 전원이 만류하는 분위기였다는 점을 다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객관적인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비상사태였다라는 판단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 때 그런 위험성과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이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로부터 얻어야 될 답을 얻지는 못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국무위원 중에는 그러니까 그 한덕수 총리처럼 다 반대했다라는 국무위원이 다수인데 김영현, 이상민 전 장관은 뭐 찬성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3시 직전에 대통령이 재판소에 들어왔잖아요. 한 5분 정도 있다가 변호인과 말을 하더니 나갔고 그리고 바로 조금 있다가 한덕수 총리가 들어왔단 말이죠. 마주치진 않았고 한덕수 총리 증인 신문이 끝날 때까지 밖에 있다가 홍장원 차장 증인 신문 때 들어온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총리 증언을 지켜보는 게 같은 심판정에 있는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아서 퇴정했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이 밝혔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네, 처음에는 이 보도를 통해서 이것이 양해된 상황인지 양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퇴정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그렇죠. 일방적 퇴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성실한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 오히려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재판관들의 양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큰 문제로 지적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다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이미 재판을 참석한다라고 예고가 된 상황이고 특히 증인의 신분에 따라서 입퇴정을 반복하는 일은 통상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그 중에 증인들 중에는 가장 직급이 높은 자이긴 하지만 예. 다른 증인들도 마찬가지로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다 고위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국무총리랑 마주하는 것은 국가 이상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국방부 장관이랑 마주하는 것은 국가 이상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왜 달라졌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앞서서 대통령이 다른 증인, 뭐 경제수석 같은 분들이 나와서 증언할 때도 네. 태정에서 안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국가의 이상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할지 예견되는 상황이고 특별히 실시간으로 이 증언을 청취해서 반대 신문이라든가 주요하게 내가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이 사람의 말을 굉장히 급박하게 반박할 만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태정했다 다시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예.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과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의견 개진을 통해서 증인의 가치와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거든요. 네. 한덕수 총리는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 증인이 다소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견되는 증인 신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증인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태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예. 홍장원 차장의 진술은 어떻게든 진술의 신빙성을 낮춰야 된다라는 절박심이 있기 때문에 또 조지호 청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네, 10차 변론길 마지막 증인 신문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좀 마지막 변론이 될지 아니면 헌재가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할지가 주목되는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전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오늘 8시 30분이 넘어 진행되고 있고 9시에 어떤 시간적인 한계를 봤을 때는 추후 기일을 다시 잡아서 최후 진술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좀 더 우세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최후 변론을 진행한다라고 했으면 3시에 증인신문을 게시하기 전에 예. 오늘 최후 변론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에 대한 시간적인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논의했을 것인데 예. 그 부분의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증인신문 말미에 추가 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 측으로부터 최후 변론을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주장과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과 또는 조율을 통해서 다른 기일을 잡으려고 하는 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9시 넘게 진행이 되면 최후 변론을 하면 11시, 12시도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적으로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고 굉장히 바쁜 날이었죠. 오전 상황을 보면 형사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고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구속 취소 신문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은 합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 들어간 게 처음인 거잖아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 중앙지방 법원도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 굉장히 무게감 있고 엄중한 사건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것이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초이자 마지막 사건이 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예. 즉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내란과 외환죄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일은 도저히 이제는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죠. 예. 그런 만큼 우리 헌정사정에 굉장히 중요한 형사재판을 지금 시작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이 같이 열렸는데 같은 날에 같은 공간에서 열린 거잖아요. 어느 것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걸로 봐야 돼요? 구속 취소 때문에 직접 모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구속 취소 신문 기일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어떤 내용을 이제 주장하지는 않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중요한 절차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재판부한테 당사자의 존재를 육안으로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의 목소리에 좀 힘이 실리게 하는 효과와 또 당사자가 눈앞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좀 더 신경 쓰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권적인 고려를 할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들은 보통 당사자를 직접 대동해서 참석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 만큼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나냐 마느냐 대통령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겠죠. 그런 만큼 직접 참석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다만 구속 취소에서 주장할 내용들은 익히 이제 변호인들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체포
적부심에서 주장된 내용들이 줄을 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되고 예상되는 주장이었다. 그런 만큼 대통령이 변호인들의 주장을 보고 그리고 관련된 절차들을 참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신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적으로 적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측은 적법했다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부분은 최초부터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 그리고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영장이 적법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차 반복적인 이제 문제 제기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법원 단계에서도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절차적인 흠결을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는 것인데요. 네. 예견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여러 차례의 어떤 법원의 결정이 나왔고 실제 구속영장 발부가 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체포나 공수처의 수사 자료를 인계받은 중앙지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점에서는 이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적이다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통계상으로도 현재 좀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특히 공교롭게 오늘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 취소 사건도 결정이 나왔습니다. 구속 취소 사유가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이런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인데요. 예. 결국 구속 자체가 적법하다라는 판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 구속 사유가 소멸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여지가 있는데 예.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가능성이었겠죠.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 변경이 있었는가 예. 이 부분을 대통령 측에서 보강해서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탄핵 심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에게는 형사 재판이 엄청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지금 앞으로 그러면 형사 재판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네, 형사재판의 양형이 예. 사형 무기징역형만으로 규정된 엄중한 법정형을 가진 죄를 지금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기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할지 굉장히 속도 높은 재판을 예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집중심리기일을 진행하겠고 예. 헌법재판관들의 재판처럼 주 2회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주 2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방대한 숫자의 증인이 나올 것이고 역대 예. 최고의 증인이 출석할 수 있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보통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일견 모두 다 부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만 부동의한다는 하는 식으로 이제 증거 계획을 세울 여지가 있는데 예. 대통령 측의 지금 변론의 어떤 강도를 보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증인 숫자가 어마어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예. 그러니까 법정에 선서에서 증언할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서 이 증인들에 대한 해요나 압박이 있을 가능성은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 결국 증거인멸 가능성은 상존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형사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 공판 준비기일 1회가 진행됐으나 사실상 공전 상태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무죄의 주장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예. 유죄 자백하겠습니다, 부인하겠습니다도 정리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증거 기록 중에 어떤 증거는 동의하고 어떤 증거는 부동의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인단에서 이것을 정리하는데 최소 3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2회 변론 준비기일을 3월 24일 그러니까 3주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소 준비기일을 진행하는데도 시간적인 어떤 간격이 넓게 진행되고 있고 3월 24일이라고 한다면 예상컨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회 공판 준비기일은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냐가 갈리는 시점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네. 2회 공판 준비기일에는 3주간이면 정리가 한다고 했으니까
않겠습니까? 예. 그때까지 증거 기록, 수사 기록을 보고 어떤 증거를 부동의 할지를 정해서 증인 신청 계획이라든가 또 사실 조회라든가 여러 다른 재판에서 얻어야 될 뭐 문서 송부 촉탁이라든가 이런 증거 계획을 세우고 변호인들이 그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변호인 의견서가 이제 제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만약에 이 공판 준비기에 이해에도 이 부분이 미진하게 이루어지면 3회까지 진행될 가능성, 4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예. 형사재판은 보통 준비기일에 필요한 증인의 숫자와 증인 계획을 대부분 마련을 합니다. 헌재처럼 중간중간 증인 신택을 해서 막바지에 또 증인 채택하는 일보다는 예. 초기에 대부분의 증거가 현출되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판 기일을 다소 거친 다음에 본격적인 증인 신문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재판부는 양측에 각자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서면을 열흘 안에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또 언제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지 지금은 단언하기 힘들지만 심사숙고하겠다라고도 말했는데요. 글쎄요, 언제쯤 결정이 날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이 10일 안에 서면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한 재판부는 형사재판부는 아니고 구속 취소 신문을 한 재판부 입장에서 이제 구속 취소와 관련한 어떤 서면을 제출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예. 보통의 구속 취소 사건은 서면만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는데 그 신문기일을 따로 지정을 했고 또 10일 정도로 이 서면을 작성할 추가 시간을 부여한 겁니다. 예.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신변 처리를 위한 구속 취소 결정인 만큼 신중하게 대통령 측의 어떤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10일 안에 구속 취소가 왜 돼야 되는지, 왜 구속된 상황이 위법하고 구속 사유가 소멸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론의 기회를 줬고 예. 이 내용까지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니까요. 신중하게 고심하겠다라는 법원의 고민이 읽히는 결정과 그 절차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10일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10일 안에 제출하라는 건 네. 10일까지 서면이 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판사가 고민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1, 2주가 걸릴지 2, 3주가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 2, 3주 후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